안녕하세요. 쉬운 코딩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구나 따라하면서 배우는 쉬운 인공지능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대상은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했다가 첫 단원에서 알고리즘 이론 보고서 놀라서 포기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알고리즘 이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인공지능 기술을 앱에 빠르게 적용해 보고 싶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학생분들, 그 다음에 미래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은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앞으로 제 강좌 진행 계획은 우선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기본 용어와 동작 원리를 설명드린 후에 이미지 분류 모델을 가지고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 사물인식 모델 가지고도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서 두 모델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모바일넷으로 강아지 품종 예측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 코코 SSD로 실시간 사물인식 앱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의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강아지 품종 예측 앱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46년에 미국에서 ENIAC이라는 최초의 컴퓨터가 나왔고요.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58년에 인공신경망 펍세트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펍세트론이라는 것은 현재 딥러닝 기술의 모체가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후로 한 4, 50년 동안 두 번의 암흑기를 거쳐서 현재 전 산업에 거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반도체의 발전 속도하고 기인합니다. 예, 반도체가 이 당시에 이 이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능이 되질 않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되고 GPU라는 것이 나오고 TPU라는 것이 나오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리, 적응, 논증을 하려면 일단 컴퓨터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 학습을 시키는 것을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는 기술이나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학습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서 기계학습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펍세트론이라는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의 이제 모체이고요. 이 퍼셉트론을 층층이 쌓아서 수행하는 것이 딥러닝이라는 학습법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 있고 기계학습 안에 심층학습, 딥러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계학습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계학습을 시키려면 기계학습을 시킬 자료가 필요합니다. 흔히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기계학습을 시켜서 나온 결과가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모형에 내가 알고 싶은 자료를 대입하면 그 자료가 무엇인지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프리딕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델이라는 단어하고 프리딕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이제 뒤에서 할 코딩에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품종별로 근데 강아지가 뭐 치와와도 있고 뭐 마티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품종별로 뭐 각 품종별로 뭐 한 50장씩 해서 10종류의 강아지 품종의 사진을 500장을 준비를 할 거고요. 이걸 준비를 해서 머신러닝을 시킵니다. 머신러닝 이제 도구는 이따가 다시 소개시켜 드릴 텐데 머신러닝 도구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걸 진행을 하면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 품종을 알고 싶은 강아지 사진을 대입을 하면 이 모형에서 치아와 90%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형부터 만들지 않고 그 이미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모형을 가지고 그 예측을 해보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제 쉬운 것부터 하기 위해서 그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저희는 이제 특정 뭐 데이터를 삽입해서 결과를 보는 그 작업부터 해볼 거고 그 후에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되면 나중에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모형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용 툴은 무엇을 써야 되느냐? 지금 머신러닝용 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라이브러리죠.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라는 큰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듯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는 GitHub라는 이제 오픈소스 저장소인데, 소스 코드도 저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눌리는 별 개수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근데 그 텐서플로우로 된 코드들의 별표가 이제 제일 많이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텐서플로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차이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뭐 케라스라든지 시키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도 이런 것들을 일부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 사용법만 알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즈라고 되어 있고 그 텐서플로우 사이트 들어가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이제 잘 아실 거지만 간단히 말해서 코드의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코드를 짜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처럼 도서관에 책을 꽂아 놓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의 코드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근데 뭐 프레임워크라는 좀 더 이제 그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용어적인 이제 만장년이니까 그런 거에는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계학습을 위한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ensorflow.org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는데 약간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모델이 뭔지 아실 거고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이미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직접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거보다 이제 지금 여기 6개보다 더 많은데 다음 시간부터 그 직접적으로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